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이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제네시스의 GB80 중에서도 블랙을 타고 있습니다. GB80 블랙은 한 달 전쯤에 공개가 되었고요. 내외장 곳곳에 블랙 전용 디자인과 함께 또 기본 라인 GB80에서 이제 옵션으로 운영이 되던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B80 블랙은 무려 가격이 1억 460만 원입니다. 왜냐면은 기본 가격이 9,400만 원대 정도인데 거기다가 전동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또 뒷좌석에 보면은 2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또 6인승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B80 블랙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빌트인 캔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1억이 넘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볼 차량은 아니기는 하죠. 제네시스가 처음에 국내에 출시가 되었을 때에는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가격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를 조금 더 여유롭게 운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안성맞춤인 브랜드였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뭔가 럭셔리 프리미엄화가 돼서 쉽게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차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80과 GB80 블랙이 뭐가 다르냐,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기본 라인에서 AWD가 블랙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또 마침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터레인 모드도 실행을 시켜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터레인 모드가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마침 또 제가 오토 모드로 해놔서 알아서 구동력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은 AW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나파 가죽과 좀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고요. 거기에 파퓰러 패키지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기본 GB80 라인에선 옵션으로 운영이 되는데 블랙에선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가 블랙에선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옵션가, 뭐 정확하게 이 가니쉬 가격까지는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 옵션가만 따졌을 때는 1,5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기본 GB80 라인과 블랙의 이 가격 차이는 약 98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제 블랙 에디션, 뭐 블랙 라인, 뭐 블랙 배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한정판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완판이 되고 요즘에 키 컬러는 블랙 컬러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블랙이 주는 감성과 오묘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큰 세그먼트 위주로 이렇게 블랙 컬러를 활용하는 차량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네시스는 국산 브랜드고 제조도 국내에서 제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1억이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B80의 경쟁차로는 벤츠의 GL이나 BMW의 X5 그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차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B80보다 비싸긴 해요. 근데 비싸긴 한데 좀 옵션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만 GL이라든지 X5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성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좋긴 해요. 뭐 연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니 가격을 그렇게 1억 이상 받을 거면은 최소한 에어서스라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요거는 GB80에 에어서스를 넣으려면 풀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넣을 수 있는 에어서스가 들어가는 공간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GB80에 에어서스를 넣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는 중량 차이인데요.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B80 AWD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150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2.1톤 정도가 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공인연비도 리터당 8.5km 정도 나오고 지금 제가 막히는 길로만 와가지고 연비를 보면 4.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눈이 와가지고 계속 터레인 모드를 이용해서 연비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4.2km의 연비는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납득을 하기 좀 어렵죠. 아무튼 간에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1톤이고 총 중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여기에 에어서스가 들어가면 공차 중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벤츠의 GL이나 BMW의 X5는 공차 중량이 2.4톤이 넘고요. 총 중량은 거의 뭐 3톤을 육박하는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엔진이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GB80은 게다가 기본부터도 연비가 썩 좋은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에어서스를 넣는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벤츠의 Gwagon급으로 연비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현행 GB80의 완성도가 지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려면은 플랫폼을 바꾼다든지 그냥 풀체인지로 세대 변경을 해야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노면이 안 좋고 폭설도 내리고 외부 온도가 그래도 다행히 영상이긴 한데 지금 2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영하로 날씨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 오고 비 왔는데 영하 날씨면 빙판길 되거든요. 아까 다른 차는 약간 언덕길에서 살짝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 큰일 났다, 이런 긴장감이 돌았는데 다행히도 제가 타고 있는 GB80 블랙은 AWD 차량에 또 터레인 모드까지 있어서 그런지 미끄러지진 않았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윈터 타이어긴 한데 시승차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터레인 모드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UI가 연동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휠부터 외장 색상까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연동이 안 되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까만 색깔 차를 탔는데 인포테인먼트에는 막 하얀 색깔로 나오고, 그러면 뭔가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빈정상하긴 하거든요. 나는 이 색깔 썼는데 너는 왜 하얀색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블랙이라고 뭐 기존 GB80과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컬러가 좀 더 중후하고 아름다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고, 소재도 약간의 변경이 되었을 뿐 뭐 기능적으로 뭐가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이제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연식 변경에 뭐 풀체인지 뭐 페이스리프트 거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슨 에디션 나오면은 그 차는 끝물이라고. 그래서 다음 버전을 사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뭔가 동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GB80 너무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에 33,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는 카니발의 반절 정도의 수치거든요. 카니발 솔직히 엄청 베스트셀링카고, 그리고 거의 판매량 1, 2위를 다투고 있는 베스트셀링카의 거의 반절 정도 되는 수준의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GB80도 되게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 이렇게 블랙 에디션까지 나오니까 뭔가 여기서 더 발전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GB80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잖아요. 더 뉴 GB80으로. 그러면서 변경된 점들이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페이스 리프트 버전의 첫 번째 연식 변경인 202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침 또 제가 타고 있는 이 블랙이 2025 연식이에요. 그래서 2025로 오면서 가격은 약 15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바뀐 점은 이 전륜에 하이드로 부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후륜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륜까지 하이드로 부시, 유체를 이용하는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노면, 지금처럼 막 지글지글하고 눈 있는 이런 노면에서 조금 더 편안한 하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싱이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필러 쪽에 보시면은 가죽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뭐 플라스틱? 그런 비슷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비필러 아래쪽까지 가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브레이크 경고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빌트인 캠이 운영이 되는데 빌트인 캠 2를 선택하면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악천 후의 조건 속에서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초행길, 길찾기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는 원래 하얀 색깔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블랙 라인은 별도로 약간의 펄감이 있는 이런 블랙 컬러의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하얀 색깔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요. 이것은 오늘부터 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 지프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어벤져를 탔습니다. 근데 어벤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차량이기도 하고 가장 엔트리급이라서 뭐 옵션도 좀 부실했고, 특히나 제가 가장 실망했던 게 음성인식 기능이거든요.
되는 게 없어. 뭐 음성인식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길 찾기도 안 돼, 뭐 열선이라든지 뭐 에어컨 뭐 히터도 안 틀어줘, 뭐 아는 게 없어. 날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화났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현대기아 제네시스에는 이 한국인이 화나지 않게끔 음성인식 명령이 잘 들어갑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꺼줘. 운전석 열선 시트를 끌게요. 이래야죠. 음성인식 기능이 왜 있습니까? 운전자가 운전 중에도 운전에 집중을 하게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서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프의 어벤져는 되는 게 날씨밖에 없어. 진짜 무쓸모였어요. 무쓸모. 다행히 이렇게 쓸모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만나서 좋습니다. 행복해요. 와, 근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터레인 모드로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터레인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에코 모드라든지 노멀 모드로 지금처럼 막히는 극악의 주행을 했을 때 그래도 연비가 한 6, 7 정도 나왔거든요. 6, 7km 정도. 근데 터레인 모드로 쓰니까 와, 연비가 뭐 4km?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대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연비는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에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5 터보 기반으로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라인업은 사실 뭐 연비가 막 이렇다 이렇게 좋다 할 만한 차량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네시스 GB80의 인기 조합은 2.5 터보 엔진에 EWD, 그러니까 AWD를 안 넣은 거죠. 거기다가 디자인 셀렉션 2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1, 그리고 빌트인 캠 이렇게 넣어가지고 7,5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GB80 블랙은 옵션 아무것도 추가 안 했을 때가 9,600만 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GB80 블랙이나 GB80 쿠페 블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 부자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잖아요. 이 돈이면 사실 이게 지금 1억이 넘으니까 1억이면은 웬만한 차량 다 살 수 있단 말이죠. 웬만해선 슈퍼카 제외하고. 그리고 중고차까지 본다면 뭐 잘 좀 연식 좀 된 거면은 슈퍼카도 가능할 수도, 진짜 웬만한 차들을 다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액세서리라든지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 부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에도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내외장 가니쉬나 뭐 다크크롬, 뭐 블랙 이런 거 다이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이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퀄리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순정 상태잖아요. 순정 상태와 다이 상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좀 퀄리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뭐 다이도 뭐 비싼 거 쓰면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다이는 저렴하게 좀 멋을 내고 싶기 때문에 비싼 부품보다는 저렴한 부품을 활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다크크롬, 핸들 도어라든지 스피커 커버, 이 도어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카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봤을 때 진짜 고급스럽긴 합니다. 특히 크리스탈 기어 레버라든지 체결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크리스탈, 블랙 크리스탈 같은 것들은 다이로 했을 때 이 느낌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루프의 스웨이드 질감도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럽고요. 이런 터치되는 감도,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추가가 된 디지털 룸미러,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딱 체결을 했을 때에도 프리 액티브 시트벨트라고 운전자를 쫙 조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GB80이 이제 국산차 치고 비싼 거지. 그래서 그 돈이면은 뭐 다른 걸 탄다, 그 돈이면 왜 그걸 사냐, 막 이런 말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GB80을 내돈내산해서 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좀 펀드라이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엑셀 밟고 막 스포츠 모드 바꿔가지고 막 뻥 가는 그런 분들보다는 데일리카로 편안하게 타고 또 뒤에 패밀리카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조용하고 승차감이 나긋나긋하고 편안하고 실내 공간이 넓고 또 옵션, 편의 옵션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네 가지가 가장 만족한다, 가장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GV80을 이제 시승차로 되게 많이 타봤잖아요. 막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타보고, 쿠페 나왔대서 타보고, 연식 변경 됐대서 타보고, 6인승 나왔대서 타보고, 또 이렇게 블랙 나왔대서 타보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타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 차가 아니지만 뭔가 내 차 같은 익숙함이 있거든요. 내돈내산 하기에는 확실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산다 하더라도 크게 불만족스러운 포인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탔을 때 만족스러운 건 팩트니까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냄새까지 송출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이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향기 큐레이트 이 시스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퓨저라든지 방향제를 굳이 안 꼽더라도 이 에어벤트 쪽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것도 단계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백화점 1층에서 나는 명품 고급 향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퓨저라든지 방향제를 꽂고 뭐 인테리어를 내가 DIY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사실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뭐 청소할 때도 막 뺐다가 다시 꼈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에어벤트 내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좀 눈길 운전을 하느라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